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유난연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윤핵관 이렇게 얘기하면 적입니까? 아니, 유난연대는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윤핵관은 뭐 전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네. 네. 본인들도 쓰던, 윤핵관들도 쓰던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찌 됐던.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네. 저는 이게 윤심의 독점 현상이 너무 심하다. 윤심 독점? 예, 윤핵관이란 단어나 윤심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로얄 패밀리처럼 네. 정해져 있구나. 국민의힘에는. 아, 그래요? 그 로열 패밀리의 기준이 뭐예요? 이런 생각. 그 기준이 윤심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뭐 이게 절대 왕정 시대보다 더한 이상한 거죠. 상황이네. 왜냐하면 윤핵관이라는 봉건적. 표현은 그 윤핵관들이 썼어요. 대선 때도.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자랑스럽다고. 맞아.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때 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그랬었고. 예, 그리고 심지어 윤핵관 네. 중에 한 분이 윤심은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윤핵관이나 윤심이란 단어를 써도 되고 네. 그 외의 사람들은 윤핵관이나 윤심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웃기는 거예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핵관의 윤심 독점 현상. 그 국민의힘 내에는 국회의원도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는 윤핵관이란 그 말을 써도 되고 누구는 안 되는구나. 이게 새로운 신종 계급화가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강하게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은 오후에 일정을 비웠습니다. 오늘 돌연 중단하고 과열된 이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돌연 중단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뒷심이 약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요? 항상 보면 이 되게 반사적 이익으로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지금 누가 안철수 했습니까? 유승민 하다가 나경원 하다가 이제는 안철수로 왔거든요. 그래서 반사적 이익으로 지지를 얻었을 때는 그 반사적 이익의 그 민심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예. 그들이 원하는 얘기, 그들이 원하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주장을 하셔야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사적 이익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노라든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상대에 대한 분노나 네. 상대에 대한 거부감 이것 때문에 확 몰렸다가 거기에 대한 아무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이게 막 흐지부지 되다가 뭐 그래서 뒷심이 빠지면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항상 일어났거든요. 예.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네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비전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아서 지금 당심과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급부인데 자기한테 지금 그 집중된 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여기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내야죠. 내가 대표가 되면 그렇죠. 윤핵관들 한 명 어떤 누구에게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 그거는 유승민 그러니까 전 의원이 했었죠.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로 옮겨 왔으니까 네. 그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그거 포함해서 정당의 민주적 개혁, 상향 공천. 공천 문제를 비롯해서 공천 문제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당의 민주적 개혁 그리고 당정 분리, 당정 협의를 하지만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지만 당무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든가 또 당이
어떤 대통령과 이것에 연연하면서 지나치게 당이 그 운명을 같이 하면서 당의 이 아주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아진 당이 몰락하는 이런 전철을 결코 밟지 않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반대급부가 이현주한테 갔으면 이런 말이 쫙쫙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위원 나갔어야 되지.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윤심의 힘을 몰아주자 이런 마음을 갖는 상황이니 예, 그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세게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세게 치고 나갈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보수적 가치와 철학이 있을 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도 범주가 권력투쟁 범주를 못 넘어서고 있어요. 네. 권력투쟁을 넘어서려면 가치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 민주화, 정당 개혁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에 대하여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네. 이건 애초에 새정치라는 모호함. 안철수의 브랜드가 새정치였는데 그분의 그 브랜드는 이제 빛이 바랬잖아요. 이당 저당 옮겨 다니다가. 그래서 지금 제1여당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정말 국민 보시기에 면목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논쟁은 하나도 없고 민생 대안도 하나도 없고 오직 윤심이냐 윤핵관이냐 하다가 누가 찐윤이나 하다가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윤한연대 얘기하니까 윤핵관이나 윤한연대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은 이 숨고르기는 이게 첫 번째 철수할 거냐 아니면 단일화할 거냐 누군가와 아니면 완주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인터넷 투표가요. 유튜브 투표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뭐 본인이 처음에 새정치 뭐 저도 그 새정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그 새정치라는 것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보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는요, 굉장히 위기예요. 만약에 오히려 위기다. 여기서 당대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주창했던 새로운 정치라는 그것을 버리고 정치 개혁을 버리고 어떤 권력에 순응하는 그래서 그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부당한 어떤 당무 개입 이런 것들 경쟁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저해하는 방해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굴복하게 되면 그럼 안 나오니만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오늘 일정을 중단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설마 내가 대통령하고 맞먹겠냐. 친윤 공천학살 절대 없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윤핵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저거가 잘못된 계산이죠. 나경원 의원이 저런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끝내 이 전국에서 버림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타협이란 없는 분들이잖아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어쨌든 윤심이 실린 자신들의 어떤 꼭두각시 이런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겠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아주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일관된 행동 패턴에 따라서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요? 안철수 후보의 짝사랑. 네. 결론은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기현 후보가 집에도 찾아가고 가족여행지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가서 만났는데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기사를 하나 냈는데 나경원 내가 안철수랑 어떻게 함께 하겠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경원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때 드랍하면서 자신은 어떤 이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누구도 돕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뿐이고. 네, 이제 아니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뭐 특별히 공통점이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도 그렇다고 김기현 후보를 돕는다, 이거는 사실은 핍박받다가 일종의 왕따 당하고 집단 리치 당하다가 거기에 무슨 굴복하는 양상이 너무 심하게, 그것도 네. 이게 무슨 신드롬입니까? 무슨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인가? 뭐 그런 식으로까지 돼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다만 그렇게 하도록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직격한 이유는 당무 개입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관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얘기로 당대표 경선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지난번엔 대통령실장이 직접 나와서 네, 나경원 직격했어요. 네, 직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 이게 무슨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느끼는 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 핵심들은, 국힘 지도부는 본인들이 당무 개입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법이 마치 절대군주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법이 윤심이 기준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거야말로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민주당은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합니다. 뭐 여러 얘기가 나왔겠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정말 문화가 다르구나. 네. 알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친박 비박하고 할 때만 해도. 그런데 이거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더 심화되고. 네. 야, 그래서 아마 이 오래된 당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분노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과 권력을 추종하는 여전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지금 없고 만약 야당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권 1년 차, 이제 2년 차 이제 좀 있으면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거나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을 당원들이 꺾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성환님께서 윤핵관이란 단어가 특허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누구는 써도 되고 왜 누구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허 이거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강행합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이 탄핵안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되죠.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 전원도 탄핵안에 야3당이요? 야3당 같이 하는 거고, 그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하여는 여론 지지도가 일관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태원에서 160명 가까이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왜 책임을 안 지냐, 이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지금 이 수습하기 위해서 남는다라고 얘기해놓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또 너무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그 부처 안에서도 지휘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버티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도 그렇고, 사실 또 저희 당원들 이렇게 만나봐도 분위기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집착합니까? 빨리 그 사람은 정리를 해야 대통령이 홀가분해지실 텐데,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탄핵 결의까지 갔는데, 뭐 국회에서야 통과되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다수가 또 동의를 하니까. 저도 이상민 장관은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뭐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의적 정책 책임의 영역이고 이 사람이 가장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 그 결과가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헌재로 갑니다. 또. 네, 그래서 그건 또 헌법적 위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갔는데 사실 여기까지 갈 문제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매사가 지금 이렇게 극단과 극단으로 가야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론이 다수가 동의하는 정도는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좀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양보하거나 단 하나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보호할 사람 확실히 내 편 보호하고 그 상징이 이상민 장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상민 탄핵 추진은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어떤 법률을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지적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방탄이네요. 이상민 방탄. 그리고 이게요. 대선이라는 게요. 우리가 양 1대1 구도가 되면서 결국에 모든 정치 세력을 달달달달 탈탈 긁어 모아서 다 결집시켜서 대선을 치르거든요. 네. 그래서 48%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각제나 이런 경우라면 연정으로 계속 공고화되면서 이것이 집권 내내 같이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이게 완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집권 중반기 하반기 가야 이게 이제 이탈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레임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세력 연합이 정권 초기부터 깨졌어요. 이준석 사태, 유승민, 나경원 사태 이렇게 쭉 걸치면 지금 안철수 사태까지 와서 이제 세력 연합이 거의 깨지고 초기에 그 경선 때에 윤핵관 세력만 가지고 지금 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서 매우 취약한 정권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돼서 보수를 결집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야 거기서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야당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보태는 과정이 이제 정권 초기인데 이 과정에서 저는 가장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은 심평 변호사한테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은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어느 세력의 지지로 그걸 할 거냐는 거예요. 윤핵관 세력. 뭔데? 세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겠죠. 어떻게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1위를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게요.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이 뭐 혼자 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천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천이라는 것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추천하는 권력을 집행부의 수반이 대통령이 갖겠다라는 것은 헌법 정신의 명백한 위반,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 안 하는 지금 상황은 이거는 저는 뭐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또 권력 투쟁이 대통령 주변에서 있었던 권력 투쟁이 고스란히 이렇게 당권 경쟁에 투영되는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탄핵이 가결되는 게 부담돼서 저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유족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파면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참, 합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할 짓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네. 얼마나 굴욕스러울까요? 그죠?
유가족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정부에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또 국민들이 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역사에 이 문제, 역사에 어떻게 남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 당권 이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는 윤핵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죄송한데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현주, 최민희, 이현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장고에 들어간 안철수의 마음 2부에서 읽어보겠습니다.